안녕하세요.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갈 뿐이라는 말, 요즘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분명히 버는 돈은 늘었는데 이상하게 살 수 있는 건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오늘은요, 이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데이터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요. 이 소리 없는 도둑으로부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요동치는 시대에 여러분의 현금은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의 데이터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내 현금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을 알아보고 현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두 명의 빌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안의 적, 바로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침입자, 환율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우리 지갑을 공격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먼저 첫 번째 위험 요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마치 소리 없는 도둑 같아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 돈의 가치를 서서히 훔쳐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어제 10,000원으로 사 먹던 점심을 오늘은 11,000원을 줘야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지갑 속 10,000원짜리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바로 내 돈의 힘, 즉 구매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16.52. 이게 바로 최근에 경신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의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증명하는 팩트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현실이 더 와 닿으실 겁니다. 물가는 연평균 3.9%씩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을 감안한 진짜 내 월급, 즉 실질 임금은 오히려 0.9% 줄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지난 3년간 장바구니 물가 같은 생활물가 지수는 무려 14% 가까이 폭등했는데 중소기업 임금은 10% 남짓 오르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월급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었네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내 지갑의 실질적인 힘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 없는 도둑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갑을 노리는 빌런이 내부의 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위협이죠. 바로 원화 가치 하락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선을 넘었던 건 우리 역사상 딱 3번뿐이에요. 첫 번째가 나라가 부도날 뻔했던 IMF 외환위기, 두 번째가 전 세계가 흔들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최근 1년 데이터는 이걸 더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무려 5.19%나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미국 주식이나 해외 직구 상품을 올해는 약 105만 원을 줘야 똑같이 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럼 원화는 왜 이렇게 힘이 빠진 걸까요? 물론 우리 내부 문제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바로 미국의 강달러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니까 전 세계 돈이 더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달러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한 두 빌런이 손을 잡습니다.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입해오는 기름이나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오릅니다. 이건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죠. 결국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합심해서 우리 현금 가치를 이중으로 공격하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할 순 없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요. 현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금은요. 더 이상 가만히 놔둬도 가치가 불어나는 저축이 아닙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하게 아플 때처럼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최후의 안전벨트이자 비상금인 거죠. 즉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보험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금융 툴킷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단기자금을 그냥 은행 보통 예금에 넣어두기 아깝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CMA, 자산운용사의 MMF,
그리고 은행의 MMDA인데요.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직 은행 상품인 MMDA만 5천만 원까지 나라에서 보호해줍니다. 반면에 CMA와 MMF는 엄연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좀 더 길게 보고 내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가 증명한 대표적인 안전자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둘째, 경제가 불안할수록 빛을 발하는 국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막아주는 실물자산의 왕, 바로 금이죠.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설명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현금은 은행에 그냥 가만히 보유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은행이나 정부가 내 돈을 지켜줄 거라고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내 금융 전략의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BT의 5분 세상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